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인데 어디 멀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분들하고 밀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맛있는 거. 우리 이번에 추석 단타 대성공했죠. 제가 떡값 벌어드리는 매매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이제 한턱 내시면서 생색 내시라 이 말이에요. 생색. 뭐라고 냅니까? 아, 요새 경제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나는 할만 하던데? 나는 이번에 돈 좀 벌었는데? 나는 돈 좀 벌었어 하면서 이제 한턱 내시면서 조카들하고 이제 가족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시고 이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땄으면은 좀 베푸세요. 아시겠죠? 베풀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명절 잘 세시고 저는 명절에도 영상 계속 올려 드리니깐요. 궁금했던 종목들 계시면은 좀 한번 심층적으로 같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우리가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제가 선친 이 구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코스피는 P라고 하겠습니다. P는 1년간 우상향 했습니다. 1년이라기보다 10월까지죠. 10월까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오래 못 갑니다. 2400포인트. 지금 2400도 들어왔습니다. 좀 더 내려올 건데 저 2400 초까지 보고 있거든요. 2400 초, 2300 후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 둘도 없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저는 3분기는 일단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4분기부터는 모른다고 했지만 4분기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만약에 4분기 좋아. 4분기 좋으면은 내년 1월, 내년 1, 2분기까지도 괜찮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산 거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다. 괜찮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4분기부터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져도 뭐 안 좋아져도 이상이 없다. 왜냐면은 우린 3분기에 사서 3분기에 팔고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내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 잡을만 한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개별 종목 분석 넘어갈게요. 네, 셀트리온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은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나쁘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좋다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매수 매도 결정은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짚어 볼게요. 일단은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입형에 걸려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검은색 선 같은 경우가 장기 입형이다. 장기 입형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내리는 과정에서 투매가 없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매가 없다는 게 왜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손바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손바뀜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세력이 한번 운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얘네도 여기서 팔 거 아니에요. 팔고 나면은 이제 그런 물량들이 개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내려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이거를 이제 다른 주포가 매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이 과정을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흔적이 없다. 이 흔적이 왜 없는 게 왜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샀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팔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 팔았으면은 이거를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본인들 평단까지 기다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기간이 5년입니다. 작업 치는 것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5년 동안 이것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얘는 여기서 털었을 것이고 이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받을 준비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개미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기네들 물량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크게 터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다른 종목도 다 해당이 되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는 던지고 이걸 누군가 받았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손바뀜에 대해서 흔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좀 더 자세히 작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가 열리면은 한 번 더 크게 쏟을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 투매의 흔적이 없어서 손바뀜의 흔적이 없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시즌이 바이오 시즌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쵸? 바이오 시즌인 게 맞아서 바이오 주도 잘 가고 뭐 헬스케어 주도 잘 가고, 헬스케어하고 바이오의 차이점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는 뭐 개나 소나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헬스케어도 개나 소나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대장주인데 여기서 조금의 미동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달봉이긴 하죠. 다음 달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지금 사실 오르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자체가, 섹터 자체가 움직일 때 내가 산 주식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조금 오히려 얘는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다. 이런 주들은요, 여러분, 결국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분위기에 편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계속 가더라도 같은 바이오주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건요, 금방 사그라들 움직임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오르는 척 하면서 못 오르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사그라들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추후에 움직임이 바뀌냐면은 바이오가 계속 되더라도 얘는 여기 언저리에서 계속 비빌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도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바이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지만 바이오도 분명히 꺾일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또 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릴 땐 또 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시기적으로도 별로 살만한 메리트가 없다.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물론 지금 저가를 계속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올리는 거래량도 내리는 거래량도 없다. 만약에 손바뀜이라는 게 제 생각이 틀렸다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명히 올라가 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수로서의 의견은 좀 드리고 싶지 않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제가 안 좋다는 거는 소신있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심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 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심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20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배 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당시의 시장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 돈 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IPO를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한 게 아니고 너무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돈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2-3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0-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세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세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2년, 길면은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꿈틀꿈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 회사를 샀다고 얘네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2년, 3-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4년에서 1-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가져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단 수주낭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같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수주낭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고, 올라봤자 찔끔 오르는 그런 모습들밖에 못 보여주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해석한 결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얘는 조 단위로 벌고 있습니다. 이미 조 단위로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안 뜨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얘네는 결국엔 다시 연구개발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D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로 돌린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쓰면은 쓰는 대로, 그냥 뭐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출 자체로 잡히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격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드립니다. 셀트리온 지금 매출 잘 나고 있는 거 맞음. 근데 이거는 셀트리온은 주가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매출이 바로 나오고 있긴 한데, 똑같이 얘네 같은 경우는 R&D라고, 연구개발입니다, 여러분. R&D
R&D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더 내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쯤 오면은 오히려 매수를 받을만 하다. 왜냐하면은 돈을 똑같이 벌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나쁜 데 쓰는 건 아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R&D라는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단행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날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바이오가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여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더 좋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R&D라는 거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된다. 어쨌든 의학, 바이오 이런 쪽은요 결국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어디서 잘 버는지 중요하지만 잘 번 돈을 재투자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1인자, 2인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반도체나 이런 분야들은 1인자, 2인자 이런 게 없고 무조건 1인자가 다 쓸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똑같이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고 뭐 그 사용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는 똑같이 투자하라고 하면은 사실 셀트리온은 조금 제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거. 그럼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거는 셀트리온도 매출이 잘 나고 있습니다. 매출 잘 나고 있고 최근에 일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길이 조금 더 열렸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그리고 여기였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규모 공급 계약 체결.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상관없죠. 같은 계열사인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영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뭐 여기도 돈이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계열사를 일단 제껴 놓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왈가왈부할 것도 많고, 사실 제약 쪽은 조금 단순화된 시선으로 다른 섹터하고는 다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 분석 데이터에 있어서 모르겠다는 거니까 제 말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반대편의 말도 좀 듣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그런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뭐 좋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소신껏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저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좋은 내용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영상 구독하기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도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실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NE, 선암. 한 달 됐죠, 이제 유행한지. 한 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디귿, 치읓. 이거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